그날 밤은 정말 한숨도 못 잤다. 눈을 감아도 그녀가 보이고 눈을 떠도 또 그녀였다. 마치 마음속이 전부 그녀로 채워진 것처럼 무슨 생각을 해도 결국 마지막엔 그녀에게 가닿았다. 영호야, 너 때문에 여기가 좋아졌어.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가을, 내 기억 속에서 가장 선명한 장면은 늘 가로등 불빛 아래서 함께 웃던 그녀의 얼굴이다. 우리 동네는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작은 마을이었다. 학교까지는 버스로 40분을 달려 통학했고, 우리 집은 종점 2 정거장 전이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학생들이 하나둘 내리고 나면 버스 안에는 나 혼자 남는 날이 많았다. 그런 조용한 일상 속에 2학기가 시작된 9월 어느 날, 전학생이라는 소문과 함께 그녀가 나타났다.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 서울에서 이사 왔다던 바로 옆 여고 2학년 김선영. 첫날부터 같은 버스를 타는 학생들 사이에 그녀의 소문이 금방 퍼졌고, 남학생들 사이에서 단번에 화제가 되었다. 큰 키, 새하얀 피부, 긴 생머리를 단정하게 따내린 모습은 우리 같은 시골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야자가 끝나면 읍내에서 집까지 가는 마지막 버스를 타고 다녔다. 나는 늘 그 버스를 타고 귀가했는데 어느 날부터 버스 정류장에 그녀도 서 있었다. 그녀는 나보다 한 정거장 앞에서 내렸다. 나는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서서 가끔 그녀의 옆모습을 훔쳐볼 뿐이었다. 말을 걸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시골 남고 1학년인 나에게 서울에서 온 여고 2학년 선배는 너무 먼 존재 같았다. 그렇게 2주가 지났다. 10월 초, 갑자기 추워진 금요일 밤. 그날따라 버스가 늦었다.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성원고 1학년 이영호 맞지? 너 어디서 내려? 그게 우리의 첫 대화였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그녀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니. 말을 건네는 목소리도, 가로등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도 기억보다 훨씬 더 따뜻했다. 버스에 올라 내 앞자리에 앉은 그녀는 책가방을 뒤적이더니 먹다 남은 초콜릿을 꺼내 조심스레 한 조각 떼어 내 손에 쥐어주었다. 그녀가 건네준 초콜릿을 혀끝에서 천천히 녹여 먹었다. 달콤함이 그대로 마음까지 번져왔다. 그때 나는 알았다. 나는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부터 나는 그녀가 내리는 정거장에서 따라 내렸다. 그녀의 집까지 10분 거리를 데려다주고 나는 다시 20분을 걸어 집으로 돌아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와 걷는 그 시간은 봄날보다 따뜻했다. 야간 자율학습이 끝난 밤, 선영이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는 그 길은 우리 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읍내를 벗어나면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이 이어졌다.
좁은 시멘트 포장도로 양 옆으로는 논밭이 펼쳐져 있고 가끔 개 짖는 소리만 들렸다. 그날도 평소처럼 나란히 걷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이 가까이 들려왔다. 나는 그녀와 어깨가 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걸었다. 그때 그녀가 작은 돌에 걸려 휘청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교복 위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 심장이 미칠 듯이 뛰기 시작했다. 잠시 멈춰선 우리. 어둠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침묵. 그 침묵은 길었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언가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내 손을 잡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작았다. 손가락 하나하나의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꼭 잡았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걷기 시작했다. 발걸음이 너무 빠르면 안 될 것 같았고, 너무 느리면 이상할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걸었다. 손을 맞잡고 걷는 10분이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 동시에 10초처럼 짧게 느껴지기도 했다.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느낌. 그 모든 게 꿈만 같았다. 내 손에 땀이 날까봐 걱정했다. 너무 세게 잡으면 아플까봐 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더 꽉 잡아주었다. 마치 괜찮다고, 이대로 계속 가자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밤 그녀의 집 앞에서 헤어진 뒤 나는 집까지 20분을 걸어 돌아갔다. 하지만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온몸에 힘이 넘쳤다. 손바닥에는 아직도 그녀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내 손을 들여다보며 혼자 웃었다. 이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니 믿기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손을 씻기가 싫었다. 그녀의 온기를 지우고 싶지 않았다. 이불 속에 누워서도 계속 손을 펴보고 오므려보고 그 감촉을 되새겼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이 되살아났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들 수가 없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걸 나는 그날 밤 처음 알았다. 손을 잡고 걷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즈음 11월 중순이 되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다. 우리는 학교 이야기부터 집안 얘기, 책, 음악,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같은 소소한 것까지 끝없이 이야기했다. 달빛이 비친 좁은 골목길은 그녀와 함께 걷는 순간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다. 서울에서 갑자기 내려와 힘들었을 텐데도 선영이는 언제나 웃었다. 그 웃음이 밤길보다 더 따뜻했다. 그 감정이 조금씩 더 깊어지던 어느 주말, 토요일에 작은 일이 있었다.
부모님이 마을 사람들과 단체 여행을 떠나게 되어 우리 남매들만 집을 지키게 되었고, 어머니는 떠나시기 전 곰국을 냄비 한가득 해두고 밑반찬도 여러 가지 챙겨두고 가셨다. 그날 나는 선영을 집으로 불렀다. 여동생은 이웃집 친구네에 놀러가 집에는 우리 둘만 남았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 곰국을 데우고 밑반찬을 접시에 차려 밥상을 내주었다.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준 건 그때가 내 인생 처음이었다. 밥을 먹던 선영은 갑자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우리 엄마가 보고 싶다. 그 말이 내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였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말없이 안아주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는 또렷한 하나의 다짐이 생겨났다. 내가 지켜줘야겠다. 적어도 여기에서는 선영이가 혼자 울지 않게. 밥을 먹고 우리는 읍내에 잠시 나갔다. 그러다 사진관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유리창 안에는 커다란 흑백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선영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언젠가 저런 사진 찍고 싶어. 가족이 다 같이 있는 사진. 가슴이 또 한 번 저릿해졌다.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고 그리워하는 것들이 조용히 전해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그녀 곁에 서 있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한 번 다짐했다. 그녀를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어느 목요일 밤이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우리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걸었다. 마치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녀의 집 앞 골목길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 선영이가 갑자기 멈춰섰다. 나도 따라 멈췄다. 영호야, 나 너 때문에 여기가 좋아졌어.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개 짖는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멀리서 들리던 차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만 귓가에 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나도 눈을 감았다. 우리의 첫 키스는 서툴렀다. 코가 부딪힐 뻔해 둘 다 멈칫했고 나는 어디에 손을 둬야 할지 몰라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 결국 어색하게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입술이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녀의 입술은 차갑고 부드러웠다. 초콜릿의 달콤함과는 다른 형언할 수 없는 감미로움이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고 3초, 길어도 5초였지만 그 짧은 순간이 내겐 영원처럼 느껴졌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쑥스럽고 어색하고 하지만 너무나 행복했다. 밝은 보름달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내 얼굴도 그랬겠지.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미소만 주고받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서 내 입술을 만져보았다. 여기에 그녀의 입술이 닿았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이불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키스의 감촉이 생생했다. 입술을 핥아보았다. 그녀의 맛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그녀 얼굴이 떠오르고 눈을 뜨면
또 그녀가 생각났다. 마치 몸 안에 가득 차버린 것처럼 어딜 봐도 뭘 해도 온통 그녀뿐이었다. 아, 이게 사랑이구나.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다. 나는 믿었다. 이 사랑은 오래오래 이어질 거라고.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때의 나는 정말 그렇게 믿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다. 그 후 우리의 감정은 더 깊어졌다. 어두운 골목의 짧은 키스는 우리만의 비밀이 되었고, 우리는 더 자주 웃었고 더 자주 설렜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우리는 시내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나는 그녀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준비했다. 한 달간 모은 용돈으로 읍내 문구점에서 예쁜 다이어리를 샀다. 첫 페이지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다. 선영아,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영호.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그 다이어리를 꺼내보며 혼자 웃었다. 그녀가 이걸 받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기뻐할까? 안아줄까? 키스를 해줄까?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리고 12월 23일 선영이가 우리 집 앞에 찾아왔다. 대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영호야, 우리 다시 서울로 가게 됐어. 내일 떠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일이라고? 24시간도 안 남았다니. 그녀는 울먹이며 설명했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방학 끝나기 전에 너 만나러 꼭 올게. 편지할게. 약속할게.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선영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쥐었다.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영원히 잡고 있으려는 듯.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던 그날 저녁, 눈이 내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키스를 했다. 짠맛이 혀끝에 번졌다. 그게 마지막 키스가 될 줄은 몰랐다. 내리는 눈을 맞으며 집으로 돌아오던 겨울밤, 유난히도 추웠던 그 길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 한쪽이 시리다. 전하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책상 서랍 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나는 제대로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떠나보냈다. 선영이는 떠났다. 편지를 보내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 달, 두 달. 방학이 끝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나는 매일 우체부 아저씨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의 편지는 오지 않았다. 며칠 동안 밥 한 술 뜨지 못했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다. 버스 정류장을 지나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가 서 있던 자리, 함께 웃던 가로등 아래, 그 모든 풍경이 눈물 날 만큼 선명했다. 그때는 몰랐다. 내 첫사랑이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오랫동안 가슴 시리게 남을 줄을. 그녀와 헤어진 몇 해 동안 사람들 속에서 나는 계속 그녀를 찾았다. 키가 큰 또래 여자들이 모두 그녀로 보였다. 나는 대학을 갔고 직장을 다녔고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다.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 세월 동안 많은 것을 겪었지만 눈 오는 겨울밤이면 가로등 아래서 웃던 그녀의 얼굴이 불쑥 떠오를 때가 있다. 가끔 그 읍내를 지나칠 때면 버스 정류장은 그대로지만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시린 이유를 나는 안다. 우리가 처음 손을 맞잡았던 어두운 길도, 첫 키스를 나누었던 골목도 많이 변했다. 하지만 내 기억 속의 그 순간들은 흐려지지 않았다. 그 떨림, 온기, 향기, 아직도 선명하다. 가끔 생각한다. 그녀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기는 할까? 그녀가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짧은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웠다는 사실만은 변함이 없다. 첫사랑은 짧고 뜨겁고 슬프고 아름답다. 그래서 평생 잊히지 않는다. 영호야, 나 그 짧은 너 행복이 때문에 여기가 좋아졌어. 그 뒤에 긴 슬픔마저 견딜 만한 이유가 되어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가로등 아래에서 첫사랑을 만나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 순간을 소중히 하라고. 그 사람의 손을 놓치지 말라고. 후회 없이 사랑하라고. 40년이 지나도 가로등 아래서 웃던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빛난다. 아마 내가 죽는 날까지도 그럴 것이다.